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24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지난 주말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미 간 통화 수업이 체결되면서 당일날 7.4% 급등을 했다가 또 어제는 현재 또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면서 시장이 갑자기 꺾이는 그런 모습과 함께 좀 불안감도 있었던 건데 오늘은 또 자, 미국 연준의 초특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그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반등으로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호재 크기로만 본다면 이게 메가토큰 호재이므로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동안 또 많이 빠졌기에 더욱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바닥을 찍고 반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 근원인 코로나 이 문제는 특히 유럽과 미국, 미국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악화 일로에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고 반전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좀 이른 감이 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시장 분위기가 꺾이는 상황이 될 가능성, 다시 한번 지수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이 좀 냉혹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한다 하더라도 일부 전술적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뭐 보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코덱스, 인버스 같은 지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끔 설계된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 펀드를 보험 효과, 또 해칭을 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 보유한다는 그 전략도 유효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 전술적 차원에서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일봉 차트가 코덱스 인버스 124800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8,000원에서 8,500원 그 사이, 지금 현재 가격 8,425원인데요. 그런 정도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끝내면 내일 아침에, 현재 우리 증시도 강세 출발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코덱스 인버스가 좀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8,300원 이하에서 잡을, 현재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저점 재매수 타이밍을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아침장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먼저 말씀을 어, 현재 일단 트레이딩 전략 차원에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주되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 연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나온 무제한 양적 완화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코로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 단계에 오면 그와 관련된 효과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빠르게 나타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장의 특징을 미리 파악해 두고 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초점 맞추고 어느 쪽에 또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일부 종목들을 시간이 되면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제한 양적 완화부터 보도록 하죠. 상당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얼마나 당혹스럽게 생각을 판단을 했는지 정례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사실은 3월 17일, 18일 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례 FOMC를 열기도 전에 비상 소집을 했었죠.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 당시에 내린 결단이 양쪽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7천억 달러를, 그 한도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현재 한도 없이 양쪽 완화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용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채는 국채나 또는 현재 담보가 있는 MBS, 주택 저당 채권이죠. 저당 증권. 이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상당히 위험한 채권이 회사채거든요. 이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한 지경에 몰려있는 현재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한때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도 부분적으로 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극한에 몰려있을 중앙은행에서 채택할 문제지 미국에서 이렇게 회사채 위험자산인 회사채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극단의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학자금,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등 생활용 대출도 하고 그것을 위한 기관까지 출범을 시킨다고 하죠. 대대적인 초대형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 당시 미국 연준의 의장은 버냉키 의장이었고요. 이 버냉키가 당시 4조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양조 원화를 3차례, 4차례, 3차례 정도에 걸쳐서 단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뿌려졌던 돈 중에 3분의 1 정도만 테이퍼, 긴축이라는 미명하에 거둬들여지고요. 나머지 3조불이 아직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각이었던 건데 그 상태에서 회수하기는커녕 다시 또 그것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양쪽 완화를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결단이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뿌려진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대상, 매입 대상, 자산 매입 대상도 전방위적이죠. 국채, MBS를 넘어서 회사채까지.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ETF까지 매수를 하는데 아마 미국은 ETF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채만으로도 상당한 현재 결단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까지 시장에 유동성을 넘칠 정도로 현재 공급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최대 극단적 초경제 대책이 강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역시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는 것도 또한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유의 유동성, 이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서 현재 그 정책 효과가 발현될 때쯤 됐을 때에는 초유의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 당장의 경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겠지만 이 돈의 힘으로 전체 특히 금융시장 중 증권시장이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반응이 달랐죠. 다우 지수는 3%나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즉 다우 지수는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위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우 지수는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 현재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위중하지만 이 문제가 끝내면 상당한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차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위중하지만 나중에는 큰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효과는 당장은 다우지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코로나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작용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이죠. 그만큼 현재 상태가 나쁘냐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본격적으로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놓고 우리 시장의 오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외쪽 상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위중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탈리아만 딱 놓고 문제 당사국이 됐죠. 진앙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를 놓고 확진자나 사망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증가율 자체는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건데 이틀 연속 감소를 했어요. 확진자 증가율이 8.1%고 사망자 증가율도 11% 정도입니다. 이틀 연속. 여전히 높은 증가율이지만 그 전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 감소율이 많이 축소가 돼서 약간 안도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국내 확진자 수도 두 자릿수로 현재 3일째 연속 나오고 있죠. 안착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셀트론 얘기도 있었지만 국내외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희망적이고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고무되는 무엇보다 힘을 낼 수 있는 장면은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달, 현재 3월때 진행되고 있죠.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면 분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수출도 현재 지금 상당히 엉망일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수출이 약 10% 정도 증가됐다는 건데 일평균으로 따져도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는 거예요. 선전했다는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꽤 많이 늘었어요. 반도체 단가도 서버용 D램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 또 PC용 D램도 마찬가지죠. 현재 2개월, 3개월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수출 실적만 보더라도 반도체 20.3%나 증가했습니다. 승용차도 증가했어요. 물론 기저 효과가 작년은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지원자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죠. 그게 기저 효과인데요. 13.7%, 석유 제품은 11.4%. 석유 제품도 놀라워요.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을 줄 알았던데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HP는 휴대폰입니다. 26.6%. 삼성전자 신제품 효과가 3월달부터 발휘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보면 시장 보면 삼성전자가 6%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한 8% 넘게 장중에 10%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의 반등 탄력이 더 셉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낙폭이 SK하이닉스 더 컸다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하이닉스는 거의 반도체뿐이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망라하고 있는 근데 삼성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간밤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3.3, 나스닥 지수는 보합 정도로 마감됐지만 반도체 지수 3.36% 상당히 탄력적으로 급반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은 다우지수 낙폭과 거의 유사합니다. 35% 정도 하락을 했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반도체 지수가 3.3%나 반등한 것도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일단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일단 나스닥 선물이 강해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어제도 한 2% 강했는데요. 올림픽 때문에 강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6%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 5.5%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 상해 지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상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수급상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14거래일 만에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동안 매도를 해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현재 이 도표를 보면 계속 파란 글씨로 있는 것이 순매도인데요. 13거래 연속 순매도 했다가 오늘은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200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모처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관도 순매수를 하는, 여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기관들이 순매수 한다고 해서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현재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이죠. 적극적으로 매수한 주체는 장기, 중기, 투자를 하는, 현재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이죠. 1,300억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인데요. 일단 환율이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약 10원 정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 환율의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달러당 1256원 정도 수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현재 약간 줄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이런 상황이다. 금융시장을 보면 나름대로 미국과 호주를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의미 있는 반응이 나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신호,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역시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스페인이 현재 난립니다. 또 프랑스, 또 독일도 문제고요. 벨기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또 바다 건너 영국까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확진자는 거의 10배 이상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도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불안해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미국 연준 총재, 지역 연준 총재 중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러드 같은 이 사람은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50%, 물론 분기 대비입니다. 분기 대비 마이너스 5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상당히 충격적인 전망까지 현재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연준이나 또 미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이 정책은 극단적인 정책입니다. 극약 처방식 정책이거든요. 전제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코로나와 진행 상태가 연결돼서 보게 되면 그게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장기화된다라고 해서 현재 상황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 하에서는 현재 미국의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현재 현물은 순매수 하는데 현물 매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 순매수 전환된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선물 쪽은 순매도를 한다는 거죠. 선물 쪽은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뭔가 코로나와 관련된 위험성,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불편한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역베이시스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그 전에 지수가 폭락할 때조차 마이너스 1.0 내지 마이너스 1.2 그 정도였던 건데요. 지금 마이너스 1.5 내지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으로 크게 벌어져 있는 역베이시스가 확대되고 있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신호, 백오데이션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호재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 코로나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좀 베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뭐 현물은 매수한다 하더라도 선물을 매도한다 하는 방식으로 헤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시원스럽게 환율이 떨어지는, 즉 원화 가치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좀 미약하다는 거죠. 현재 그런 정책이 아주 초대형 정책에 나왔다고 한다면 급속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눈치를 보는 정도 수준으로 조금 진정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이 좀 생겼다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뭐 이 코로나 이 문제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 악마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2월 24일부터 자, 오늘까지 정확히 한 달 지나갔습니다. 4주째 넘어 현재 5주째 진행되고 있는 이 악마의 구간 아직 남아 있는데 전체 우리가 겪어야 될 구간 중
3분의 2 정도는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이 남아있는데요. 3분의 1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주에 또다시 1500 정도가 아니라 1400도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3분의 2를 우리가 3분의 2도 더 넘어간 것 같아요. 거의 70% 정도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까지를 우리가 잘 견뎠다면 나머지 30%를 못 견딜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나머지 30%를 우리가 잘 겪고 이겨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었는데, 오늘 그런 면에 일단은 현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했죠.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의 거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재 동안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 삼성 SDI 같은 IT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가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석유화학 관련주, 정제 관련주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 10% 가깝게 올라왔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재 IT 쪽에서도 보면 휴대폰 관련주들이 비교적 많이 올라왔어요. MC넥스가 탄력적으로 낙폭과대죠. 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섹터별로 본다 하더라도 어, RF, HIC 등 5G 관련주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칩스 앤 미디어나 또는 현재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이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낙폭과대. 또 현재 바이오주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왔죠. 바이오주들은 약간 한자 내린 종목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역시 올해 6% 이상 올라왔습니다만은 IT 관련주들에 비해서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IT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같은 IT라 하더라도 또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네페스보다는 다른 종목 AD테크나 또는 테스나가 또는 같은 5G 중에서도 보면 RF HIC보다는 유비코스나 또는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때에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낙폭과대주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성격상 지수가 반등 나올 때에는 바이오주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보면 네페스보다는 현재 테스라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5G 중에서는 RFHIC보다는 에이스테크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미국 증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위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진행됐던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갔던 다우지수가 불과 한 달, 악마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 구간에 무려 37% 대급락을 합니다. 올라올 때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서 또는 진정돼서 해결될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진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급반등을 할 건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그 점을 보여주듯이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V자 반등하면서 원상복구되면서 아마도 오늘 삼성전자가 한때 8% 이상 올라왔고 그 전에 떨어질 때 떨어져 봐야 3 내지 5% 떨어졌었거든요. 올라올 때 더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점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 뭐 10% 가까이 떨어졌어도 역시 올라올 때는 그 정도 탄력적인 상승을 그것도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다우지수를 놓고 본다면 뭐 9,000포인트가 9,000포인트가 아니라 27,000 정도 수준까지 또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면 9,000포인트가 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 우리 종합주들을 본다면 2,000포인트죠. 2,000포인트 될 때까지는 V자 반등, 떨어질 때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급반등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때도 역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럴 때에는 종목 간 구분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하면 되고 종목과 엄격한 구분은 필요 없고요. 다만 그동안 안 빠진 종목보다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만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만큼 우리 포트폴 처음에 이런 상황이 반전돼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된다는 뜻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부터는 한 낙폭과대 상태 우리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정상화 복구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부문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중심에는 IT가 있다는 거죠. IT 중에서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2차 전지나 스마트폰이나 5G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순환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분야가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5G도 있고 또 스마트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추세적인 중심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그 차트는 위에 있는 차트는 다우지수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10월 달부터 금년 2월 중순까지 같은 구간 동안 이제 미국 다우지수는 13.4%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4차 산업 관련 IT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26.4%나 다우지수의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 보세요. 오히려 덜 올라간 다우지수가 무려 37%나 폭락을 하고요. 많이 올라간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덜 떨어집니다. 상당히 비상식적인 결과이죠.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는 3%나 급락을 했는데 무지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을 호재 삼아서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대부분 다 메꾸면서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련의 대세적인 변화에 펀더멘탈 훼손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은 어쨌든 코로나 이 문제가 진정된 다음부터 다시 추세가 살아나서 추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그랬을 때에 그 시장의 주역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 담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 맞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수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 거기는 5G도 들어가고 이제 핵제품도 들어가고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전기차죠.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근데 그런 쪽 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또 단기 흐름도 나쁘지 않고 현재 위치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좋고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서는 역시 삼성전자 본주민 삼성전자 우선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그 자체 및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나쁘지만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결국 또 상황에 따라 매수해도 됩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요. 종목별로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올라올 때 벌써 한 7% 올라와 있는데 어제 그제 3월 19일 목요일 날이네 폭락할 때 5.8% 떨어졌습니다. 올라올 때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SK하이닉스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대로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 SDI는 삼성전자 따라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초반기 탄력은 이들 종목이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나마 덜 떨어진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 굳이 추가로 다시 매수할
거기까지 매수할 필요 없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셀티오를 매수해도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밸류 체인이 거의 완성되는, 이건 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완성이 돼 가고 있는, 또 작년 하반기 때부터 뭐 CMO와 관련된 수지 실적이 상당히 좋고,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서 금년은 이런 밸류 체인 및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만으로도 7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SB 반도체는 현재 낙폭 과제 상태, SB 반도체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또 두 개 다를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자, 테슬라도 상당히 좋아요. 위치가 좋고요. 자, 그 외 AD 테크놀로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들 종목 다 4개 중에 적어도 SB 반도체, 넷플릭스, 테슬라, 또 AD 테크놀로지 4종목 중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선택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외로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도 눈여겨.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 그 외에 현재 5G 관련 중에서는 RFH 하신데 지금 같은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 없이 현재 갖고 있는 낙폭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 셀리버리 같은 종목이 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정도로 오늘 내용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현재 보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다린다는 관점, 그리고 여태까지 잘 견뎌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